7호선에도 지금 가격대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34평 4억 전세가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기 거주 만족도가 두 개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이 역세권이 가진 힘도 무시할 수 없다. 헤리티지가 신길뉴타운 정도를 따라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 연식의 단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전히 꾸준한 선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길에서 대표 단지는 짠!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레미안 에스튬입니다. 드디어 왔네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언제 누가 소개하나 싶었어. 아니 신길을 사람들이 진짜 몰라. 그래요? 아니 신길이 제가 작년부터 투자를 계속 시켜드렸었는데 네. 그 투자하신 분이 지금 그게 언제야? 11억 5천대부터 투자했으니까 그치. 어마무시하죠. 2억은 올랐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대림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꺼려지는 부분은 맞아요. 있지? 네, 꺼려지는 부분은 많지만 이 정도 택지를 가진 뉴타운도 사실 없다. 이 정도 땅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진 게 많이 없어요. 보람의 SK뷰랑 보람의 SK뷰 붙은 초등학교랑 이런 거 애들 다니는 거 보면은 살기가 너무 좋다. 신길은 거의 한 15개 넘게 샀을 거예요. 대박이다. 너무 좋아했고 너무 싸고 사람들이 신안산선에 대한 힘을 몰라요.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7호선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3호선이랑 4호선이에요. 4호선은 이렇게 북동 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렇죠. 남서쪽으로 지어져 있고 3호선은 그 반대로 온단 말이에요. 경기도 외부에 있는 베드타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7호선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게 처음에는 수인분당선. 네. 근데 수인분당선은 근데 너무 느리고 그렇죠. 이제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그걸 그렇죠. 해소시켜준 게 용인, 수지, 광교가 훨씬 더 유명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신안산선이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시흥, 안산 쪽에서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면서 빠지는 동네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지나가는 데가 신풍역이거든요. 여의도 갈 때 버스 타지 않나요? 지하철 안 타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신안산선이 생김으로써 신길 뉴타운이 가지는 호재는 여의도를 가는 게 아니라 광화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 한승, 광화문 이게 가능하다는 건 세 개의 업무지구를 다 커버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신풍역으로 여의도역을 누가 타겠냐, 여의도까지. 하지만 신안산선을 타겠냐 하겠지만 그것은 광화문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이 안 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신안산선 저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안산선이 지금 느려지긴 했지만 호재는 호재일 뿐이지만 이 신길 뉴타운을 볼 때는 광명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입지를 볼 때는 진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 환경은 나중에 광명만큼의 사이즈로 나올 곳이 신길이에요. 그리고 철산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다 모아놓은 것만큼 큰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얼른 들어가라 하고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가격이 잘 붙고 있다. 자, 다음이 신길입니다. 신길은 제가 상도 신축 3대장을 제가 준비해 와봤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대장이 누굴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장승배기역, 여기 7호선 굉장한 초역세권이고요. 상도 파크자입니다. 여기 가보면 약간 나 홀로 단지라는 느낌이 있어요. 뒤에는 지금 노량진 뉴타운 들어오는 걸로 다 밀려 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다음 2번은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예요. 상도역이 있어서 상도역에서 완전 초역세는 아닌데요. 여기에서 가는 길이 되게 편안하고 그냥 되게 역세권이에요. 딱 붙어있지만 않다 뿐이지 초역세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는요. 요렇게 해서 강남초등학교 여기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김영삼 도서관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좋아요.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입니다. 여기는 상도역에서 요렇게 엄청난 경사를 걸어와야 되고 여기에 약간 지하차도 같은 게 있어요. 좀 어두컴컴하죠. 사람들 다니기에 좀 선호되지 않았는데 여기 이쪽에 쪽문이 생겼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임장하면서 쪽문이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쾌적해졌다. 그리고 롯데캐슬 파크힐이 가장 자랑하는 건요. 여기 신상도처가 진짜 선호되는 그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롯데캐슬 파크힐이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가는 길이 힘들지 딱 올라가면 약간 평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습니다. 상도파크자이 1번, 노빌리티 2번, 파크힐 3번. 여기서 제일 형님 누굴까요? 노빌리티입니다. 노빌리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 다 상도파크 자리를 하는구나. 다 저것 때문이구나. 노량진 뉴타운을 보고 가시는군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더 유명세로 따지면은 노빌리티가 훨씬 유명해요. 그만큼 약간 이게 여러분들도 아파트 선택하실 때 저도 노빌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아파트가 아무따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약간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상도 노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빌리티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도파크 자이가 물건이 나온 적 있는 거 보셨어요? 몇 번? 아, 저 진짜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상도파크 자에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너무 이게 노량진 유치원 만들어진다고 저렇게 콧대가 높아진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북적이고 음.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동네가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노량진 개발이 되면서 단지가 수혜에 입는 건 이 동네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물론 직접적으로 상도파크자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 환경을 조금 더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 거리면은 저는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도 노빌리티 지금 물건이 없어요. 한 두어 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네, 다운님 오실 때마다 이게 200명이 그냥 넘어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래도 감사하게 겸손. 약간 요정이 아닐까요? 요정이라고요? 약간 요정. 구독자 요정.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채널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저도 요정입니다, 여러분. 아, 무슨 요정이세요? 호칭 요정. 네. 죄송해요. 아니 다운님 여러분 다운님 동작구 강의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작구를 배워 놓으려면은 오늘 유튜브에서는 다 이야기 못 해요, 사실. 맞아요. 거기에 상도 3차 당연히 나오죠. 네, 거기서 또 그 강의를 들으시면 그 컨설팅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 우리 강의에만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레미안 상도 3차가 있다. 그러면 2단지, 2단지 같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트로 묶어줘. 동작구 일단 안에서는 동작구 안에서. 이거 네. 비교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레미안 상도 3차 25평을 사고 싶다. 그럼 그거에만 꽂히지 말고 그 주변에 제가 2단지, 2단지 있으니까 셋 중에서 비교해서 가격이 싼 걸 사세요. 요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묶어드렸거든요. 대방동도 제가 써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떻습니까? 강의에 나옵니다. 아, 강의에? 네. 이수로 갑니다. 자, 이수에서 제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는 레미안이 붙은 이수역 레미안 로이파크입니다. 레미안 로이파크 바로 맞은편에 학교도 있고요. 여기도 힐스테이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이에요. 바로 옆에. 그리고 여기는 또 우국신 리모델링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제가 특히 더 동작구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노량진 개발도 있지만 여기도 역시 리모델링도 좋아질 지역. 서울에 좋아질 지역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동작구에 너무 많고 특히나 이수는 방배 옆에 있으면서 방배 학원가나 카페 이용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수에 살면 방배에 있는 뭐 학군 자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학원 같은 걸 다니기에는 너무 좋다. 근데 남성 시장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수역이 여기 15억 7천이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봤던 노빌리티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님 어디 하실 것 같아요? 전 노빌리티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로이파크 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24평이 항상 지하철. 이게 로이파크가 34평이 주력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지하철역을 걷자니 맞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입지는 로이파크가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노빌리티가 이게 대표성이 있어요. 그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 대표성. 근데 로이파크가 가격이 먼저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네. 로이파크도 약간 가격이 높은 것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로이파크 말고 다른 거를 추천드렸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34평 할 수 있어요. 이거 딱 듣고 무슨 단지인지 알 것 같아 하시는 분은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수를 갖고 싶고 어딘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왔어요, 여러분. 네, 많이 왔어요. 반포 청담, 반포는 우리 케빈님. 케빈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청담도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네.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청담 자이에 임장 갔었거든요. 청담 자이가 이제 한강뷰로 탁 트여 있고 가면은 어쨌든 좋아. 막 신축이고 그때 한 3명, 4명이 같이 막 백팩 메고 그때 임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단지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때 너무 초보라서 잘 기억도 안 나. 단지를 막 이렇게 쏘다니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색을 보고. 근데 저희 그때 막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래서 저희 그냥 아파트 구경 왔어요. 이러니까 여기 그런 아파트 아니에요. 빨리 나가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때 나와서 그냥 김밥 먹었잖아요. 역시 청담자이. 네. 네, 그 경비가 잘 되는 아파트. 샴푸님 청담자이 저도 살고 싶어요. 그니까요. 거기는 1층도 한강이 보여. 와. 이만큼 올려가지고 저층에서도 한강을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멋있네요. 사실 청담은 뭔가 택지로서의 느낌보다는 되게 럭셔리하고 그런 압구정의 어떤 사이드? 이런 느낌이 들지. 네. 멍멍카우님 반포 청담은 넘어가요. 알았어요.
저희가 광진구도 7호선 역세권에 단지들이 있지만 그 단지보다 더 중요한 단지들을 먼저 추리다 보니까 쑥 넘어간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사가정 하면 사실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사가정 아이파크. 아이파크. 사가정 아이파크는요, 컨셉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엄청 멋져. 완전 어깨에 막 문주가 엄청 으리으리하고 가보면은 얘가 약간 10억 넘는다고 하는 게 약간 묘하게 설득이 돼. 그리고 전세도 보시면 꽤 높아요. 맞아요. 네. 10억에 6억 하는 단지가 이제 좀 귀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10억에 6억 하고 있다. 전세가 굉장히 약간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데 이 나홀로가 가지는 힘이 엄청 크다는 거를 제가 사가정 아이파크를 보면서 배웁니다. 사가정을 얘기하려면 또 비슷한 컨셉을 가진 아파트가 또 분양했어요. 그렇죠. 여기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여기 있고요. 여기 쭉 중랑천이 내려옵니다. 네, 중랑천 내려오고 센트럴 아이파크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 학군으로 유명한 동대문 장안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안 사시는 분들도요, 여기에서 7호선 되게 많이 타시더라고요. 굉장히 7호선 이용 빈도가 높아요. 여기 사가정역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길이 뭔가 쾌적한 느낌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컨셉을 가진 아파트가 위로 올라가 보면 중화역 옆에 리버센, SK뷰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거 이제 지금 막 분양하고 있거든요. 6월달부터 막 입주 시작인데 여기 가보시면은 저는 오히려 얘가 이 리버센이 땅은 조금 안 좋을지라도 교통의 이점이 굉장히 많은 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중화역이 훨씬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 건너면 여기 신이문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이문희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잘 마련돼 있어서 향후 이 단지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요래요. 물론 아마 이게 지금 피 붙어서 아마 이것저것 더 합치면 11억보다 더 나갈 것 같긴 해요. 11억에 전세는 5억이다. 5억이 또 전세는 너무 싸죠. 네, 리버센이 덜 번잡스럽다. 이것도 하는 게 이 리버센 가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동사무소 같은 것도 같이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변이 훨씬 더 깨끗하고 뭔가 안정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약간 땅의 선호도는 워낙에 낮다 보니 이 연식발이 빠질 때 나도 어떻게 나오는 엑시 계획을 약간 세우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리버센이 신이문역까지 걸을 수 있어요. 맞아요. 걸을 수도 있고 여기가 중랑천 오르기가 좋아요. 오히려 주변 환경이 아직 조금 그죠? 그쵸. 좀 멀었다. 네, 아직은 좀 정비가 돼야 된다. 노원입니다. 좋습니다. 노원은 건영 3차 추천드립니다. 네, 역시 학군을 무시할 수 없죠. 95년식인데도 11억에 6억 정도 되는 거면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개 사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호재도 있고 전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단지들은 늘 이 정도 가격을 선호도를 계속 가져갈 것 같다. 완전 다른 동네예요. 이거 회복되는 게 빨라요. 다 회복했죠? 다 해봤고 이제 고점을 넘을 겁니다. 꼭 알아야 되는 단지 제가 생활가별로 한두 개씩 추려봤는데 딱 10개를 한번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극과 극 단지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가심비 단지와 초소액 내 집 마련 단지 요거를 추천드려 보려고 해요. 좋아요. 가심비 단지는 제가 저번에 3호선 할 때도 했지만 약간 고민되는 가격인데 되게 아파트 단지는 좋아. 저는 이런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한 15억 정도인 것 같아. 또 지금 이 15억 하는 단지들 가보면 막 물건이 없대. 그리고 내가 이 단지가 좋은 것도 알아. 그리고 이 단지보다 눈 낮추기는 또 싫어. 이런 분들이 그 마음이 딱 집합돼 있는 그 마지노선이 한 15억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15억 단지 제가 이 추천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는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단지들은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실 생각을 하신다면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단지가 레미안 에스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롯데캐슬파크에 아직 15억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곧 14억 5천에서 막 8천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미안 로이파크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수 가시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 84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은 초소액입니다. 여기는 이제 15억대 나왔다면 초소액은 5억대 내 집 마련 여러분 어떤 거 하실 수 있냐면요. 7호선에 붙어있고 수락산역의 은빛 2단지 5억 1천에 전세가 3억 8천이고
25평 복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떤 감을 잡으셔야 되냐면은 서울의 5억대는 다 복도예요. 계단을 찾기가 힘들고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 가보잖아요. 아이들 진짜 많고 음. 단지 자체가 1, 2단지가 같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갈아타기 하셔서 아예 그냥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7호선 탄다 혹은 4호선 타시는 분들도 괜찮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진짜 내 집 마련 하고 싶다 하시면 충분히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다. 노원역에 아, 상계 중앙하이츠라고 있어요. 그 중앙하이츠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역에서 쭉 오면 중앙하이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원가 걸어가는 것도 꽤 괜찮거든요. 라이딩 하기도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쾌적해요. 그 단지에 이것도 복도인데 이 정도 퀄리티의 단지는 좋지. 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5억대 꽤 있어도 엄선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좋아요. 네, 상계 중앙하이츠 2차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릉역인데요. 공릉역에 공릉 3익 4단지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나이는 들었어요. 이거 너무 낡았는데 싶은데 주변에 그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젊은이들 느낌은 조금 나요. 약간 5억으로 할 수 있는 마지노다. 그래도 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5억 정도 예산을 가진다면 이 정도 단지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6개 단지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삶이나 되게 사실 선택이 엄청 어렵잖아요. 왜 선택하는 게 엄청 어려울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이거 집을 샀는데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커진다. 이거를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나의 어떤 투자 그릇이다. 이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을 우리가 늘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으니 뭐다?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완전 노답은 안 되잖아요. 오케이. 네, 우리가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렇지, 대응이 네, 아니라. 대응. 대응은 돈 벌어. 이거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대응을 하는데. 대응 아주 잘해드립니다. 네, 대응을 하자. 정말 진땀이 나네요, 보라님. 휴,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항상 준비해주세요. 네. 이런 강의가 무료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다운님도 이제 지금 코칭을 같이 하실 건데요. 같이 이제 다운님 코칭 받으시면서 이제 매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5님께서 숭실대 입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지금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진짜 좋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한 14억 5천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사실 14억 5천이면은 이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물건을 잘 찾아보면은 이제 롯데캐슬도 할 수 있는 거죠. 상도에 있는. 로얄인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0평 하실 거냐 25평 하실 거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25평이 그 쪽문에 다 이렇게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좀 다 내려와. 네, 다 내려오니까 거기 되게 초등학교 아래로. 좋거든요. 네. 그리고 상도 센트럴파크 초등학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하면서 되게 괜찮은 가격에 있는 거라면 뭐 매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다운님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